안녕하세요. 자면서 레벨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 인물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소년.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 오늘 저의 채널에서는 조선의 가장 어린 임금,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남은 단종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보면은 권력보다 더 무거웠던 한 소년의 운명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자면서 레벨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끝내 왕으로 죽지 못했던 사람. 조선의 6대 왕 단종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 욕망, 충절, 그리고 후회의 얼굴들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 소년의 인생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0년대 조선의 궁궐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일부 세종의 손자로 태어난 아이. 단종은 1441년 훗날 조선의 5대 왕이 되는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홍위. 세종대왕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자였죠.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그에게는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을 잃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 세종은 이 아이에게 유난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1448년 단종은 겨우 8살에 왕세손으로 책봉되며 세종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종의 마음 한켠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깊어져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예감. 그리고 아들 문종 역시 병학하여 장차 이 나라를 오래 책임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어린 손자가 언젠가 혼자 버텨야 할 세상을 걱정하며 조정의 중심들을 다독이고 후일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을 키워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단종의 어린 시절은 한편으론 사랑받는 손자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거대한 정치의 파도 속으로 떠밀릴 준비가 되고 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부 너무 일찍 올라간 왕좌.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문종의 재위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문종은 병학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겨우 2년 남짓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아직 겨우 12살이었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 하지만 나이는 너무 어렸고 세상을 보는 눈은 아직 자라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어린 군주가 즉위하면 실제 정치는 왕이 아니라 대신들의 손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당시 조정에는 세종 때부터 나라를 바쳐온 유능한 대신들과 새로운 세력을 꿈꾸는 젊은 공신들, 그리고 왕실 종친들이 각자 마음속 셈법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단종의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어린 왕의 허점을 기회로 삼으려 했던 야심가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그가 가진 선함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부, 숙부, 수양대군, 권력의 그림자. 단종에게는 여러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이른바 보스 기질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장안의 건달부터 뛰어난 관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와 같은 관료들이 점차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을 좋아하는 풍류형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인품과 교양을 갖춘 인물로 봤지만 정치의 냉혹한 싸움에서는 수양대군이 훨씬 현실적이고 강한 상대였습니다. 단종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권력의 판도는 점점 숙부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왕을 보필하는 충직한 종친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누가 이 나라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를 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453년 계유정난입니다. 사부, 계유정난, 피로 물든 궁궐. 1453년 계유정난. 이 사건은 단종의 인생뿐 아니라 조선 정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정변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 내 자신의 세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종을 지키려 했던 고명 대신들과 측근 신하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합니다. 이로써 어린 왕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방패가 무너졌습니다. 궁궐 안은 피와 공포,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어느 편에 서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렸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정사를 논하던 동료가 오늘은 역적으로 몰려 먼 곳으로 유배되거나 처형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단종은 겨우 13살, 14살쯤의 소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자신을 따르던 어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그는 왕이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선은 대신들의 손에서 만들어졌고 그의 결심은 중신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었습니다. 단종은 점점 이름뿐인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부, 왕위, 양위, 그리고 상왕이 된 소년.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실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조정의 여러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단종의 측근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각지에 유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고립은 완벽해졌고 단종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 무렵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는 상왕이었지만 그 호칭은 이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단종은 수강궁으로 옮겨져 사실상 정치의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게 된 소년. 그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옛날처럼 글을 읽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잠시 물러난 전임자는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수양대군, 이제는 세왕 세조에게도 단종은 언제 다시 이용될지 모르는 깃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육부, 노상군으로 강등, 그리고 영월 유배. 세조는 결국 단종을 완전히 권력의 무대에서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단종은 왕이라는 칭호를 잃고 노상군으로 강등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 임금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영월 청룡포를 단종의 마지막 무대로 기억합니다. 하늘과 강,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땅. 그러나 실제로 단종이 최후를 맞은 곳은 청룡포에 잠시 머문 뒤 옮겨진 영월 관아의 객사였습니다. 영월의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온 나라가 그 이름을 부르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몇 안 되는 시종과 관리들만이 그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끝까지 예를 다하며 단종을 모신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전설에서는 그들 중 몇몇이 특별히 부각되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걸고, 때로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어린 옛 왕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궐의 불빛, 세종 할아버지의 웃음, 아버지 문종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왕자와 백성들을 떠올리며 멀리 멀리 잊혀져 가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7부,
사육신과 생육신, 꺼지지 않은 충절. 단종이 영월로 떠난 뒤에도 그를 잊지 못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시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그들은 세조의 명을 거부하고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훗날까지도 충절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무리는 겉으로는 세조의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종에 대한 충절을 숨기고 살던 이들입니다. 이들을 생육신이라 부릅니다. 죽음 대신 평생의 침묵과 그리움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단종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서 은밀하게 회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단종은 여전히 지키지 못한 어린 왕,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8부 짧은 생, 비극적인 죽음. 1457년 세조 3년 단종은 영월에서 만 1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유배된 지 불과 넉 달 남짓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혹은 세조의 명을 받은 관리들에 의해 교살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당시 단종은 여러 차례 자결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손을 대어 죽인다면 명분이 서지 않기에 단종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길 바랐다는 해석도 많았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단종의 생은 그토록 짧게 그리고 쓸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한때 나라의 중심이었던 인물의 마지막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장례와 함께 역사 속 어둠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죽지 못한 삶. 그의 장래마저도 크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9부 죽은 뒤에야 돌아온 이름. 복권된 단종. 단종이 죽은 뒤 조정에서는 공식적인 추모와 언급이 오랫동안 금기시되었습니다. 세조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다시 단종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인조 때 그는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으며 복권됩니다. 비로소 노상군이라는 이름을 벗고 조선의 정식 왕 중 한 명으로 역사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월의 유배지와 단종의 무덤은 뒤늦게 옛 왕을 기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린 왕의 짧은 생애를 떠올리며 권력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삶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주변에 더 많은 충신이 있었더라면,
숙부들이 그를 지켜주었다면 하는 수많은 가정을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실제로 일어난 선택과 결과만을 남긴 채 흘러갑니다. 10부 한 소년 왕이 남긴 물음.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너무 일찍 왕이 되었던 소년.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의 생을 짧게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의와 충절을 위해 각기 다른 길을 택했고 그 선택들은 모두 고통과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이 모든 선택의 한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잃고 가장 적은 말을 남긴 채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종의 이름을 되뇌이는 것은 단지 한 비극적인 왕의 삶이 안타까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지, 어린 한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쉽게 휩쓸려 가는지를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단종의 이야기 바깥, 그러니까 단종을 둘러싼 어른들의 마음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세종의 고민, 미래를 본 왕. 세종은 흔히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말년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져놓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깊은 걱정이 공존하던 시기였죠. 아들 문종은 병학했습니다. 학문에 밝고 정치를 이해하는 총명한 왕세자였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단종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세종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해집니다. 후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 속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겪게 될 고난을 어렴풋이 예감한 한 가장이자 왕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연을 마치고 혼자 서책을 덮으며 세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렇게 다져뒀는데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 어쩌면 그때 이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여러 종친들의 기질과 야심을 세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 한 방울까지 공유한 가족 사이에서조차 언젠가 권력을 둘러쌀 대립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조용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부 수양대군이라는 인간. 이번엔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야심가로만 기억하지만 그 역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릴 때부터 무게감 있는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말수가 적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빠르고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가늠하는 감각이 뛰어났죠. 조선 초기 왕자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 요소가 많다는 뜻이었고, 왕자라서 누리는 특권 못지않게 항상 누군가의 경계와 의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비슷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왕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그러나 세종 이후 문종의 건강이 악화되고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도 불안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약한 왕, 어린 왕이 계속된다면 조선의 외세와 권신들의 소나기에서 흔들릴 것이다.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인물로 기록하지만 자신을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는 언제나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3부 안평대군. 다른 가능성이었던 왕자. 수양대군과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은 글과 예술, 풍류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화가와 학자들이 드나들었고 향기로운 차와 시, 그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살롱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사람 됨됨이와 학식만 보자면 안평대군이 왕이 되어도 되겠구나. 이 말은 칭찬인 동시에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왕감이라는 평을 듣는 순간 그는 동시에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처럼 치밀한 정치가형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당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는 하나의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안평대군은 언젠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단종을 둘러싼 향후 권력 구도를 계산해 봤을 때 안평대군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반대파의 깃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유정난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기질과 꿈을 가진 형제들 사이에 극단적인 결말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권력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고, 어떤 형제는 예술과 학문 속에서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린 단종은 조용히 끼어 있었을 뿐입니다. 4부 단종의 내면. 왕이지만 아이였던 사람. 이제 다시 단종의 마음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영광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단종은 아버지 문종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겪을 틈도 없이 그는 왕이라는 이름을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마음이 유순했던 단종은 정치 싸움을 즐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쪽에 가까웠고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설득하고 조율하려는 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은 이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계산된 충성인지 12살, 14살짜리 소년이 분별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이었죠. 어쩌면 단종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숙부들과 갈등을 겪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어쩌면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길은 끝까지 왕이거나 끝까지 왕이 아니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5부 영월의 풍경과 단종의 마지막 나날. 이제 단종이 마지막을 보낸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영월은 지금도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요한 고장입니다. 짙은 숲과 깊은 물, 그리고 안개. 유배지로 선택되기에는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침이면 바람 소리에 눈을 뜨고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웅장한 종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물소리가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함께 내려온 시종들과 관리들 중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은 그들 하나하나의 표정과 눈빛을 보며 자신이 아직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별을 올려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궐에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더 가까운 별빛이 그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왕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자신을 내세워 세조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한 자신의 삶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들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부 세조의 죄책감과 침묵. 단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마음을 잊고 지나갑니다.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외적 방어와 내부의 정리에도 나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적은 언제나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는 왕이 된 뒤에도 단종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월에서의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한때 궁궐에서 자신을 쑥부라 부르던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잠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과연 옳았는가?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은 건조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기 합리화와 갈등이 솟았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책은 세조를 냉정한 권력가로 기록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그 역시 평생 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을 완전히 악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선인으로 규정하고 싶어지지만 실제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세조 역시 그런 복잡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7부 이후 세대가 본 단종. 시간이 흘러 단종이 살던 시대를 직접 기억하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이 벌인 가장 불쌍한 왕이라고 불렸고, 어떤 이들은 운명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 약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 권력의 잔혹함을 돌아보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한 양반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일이란 항상 옳고 그름만으로만 나뉘지 않는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를 보아라. 누구의 잘못만 탓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은 분명히 있다. 시간이 더 지나 인조 때에 이르러 단종은 공식적으로 복권되고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죽은 뒤에야 다시 돌아온 이름. 이 복권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린 늦은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영월의 그의 무덤에는 차츰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이들이 그곳을 찾아와 조용히 절 한 번 올리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8부 우리에게 남은 질문. 이제 단종의 삶에서 한 발 떨어져 우리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단종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 속에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책임을 너무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역할을 맡고 살아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동료, 친구, 상사, 후배로서의 역할. 때로는 그 역할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서야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조의 이야기는 또 묻습니다. 당신이 힘을 쥐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모양을 달리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관계, 책임과 도망, 충절과 배신. 이 모든 단어들이 형태만 바뀌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단종의 짧은 생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작은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옛 왕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부 밤의 끝에서.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종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해 그를 둘러싼 숙부들, 산하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의 시선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쥐었고, 어떤 이는 목숨을 바쳤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견뎌낸 수고와 마음속에만 숨겨둔 고민들이 이 밤만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 멀리 있는 영월의 강과 산을 떠올려 보세요.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새벽, 물 흐르는 소리와 숲의 바람소리 사이로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한 소년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곳을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이제 더 이상 왕도 죄인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를 잠시 떠올려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역사와 작은 인연을 맺은 셈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한 잠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